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에 있는 이광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강원대학교 음악학과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제가 3D 프린팅 기술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마지막엔 여러분이 직접 3D 프린터를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3D 프린터 한번 만져본 친구 본 적 있을까요? 이 중에서? 아무도 없어요? 예, 잘 됐네요. 많이 들어봤죠? 이름은 3D 프린터는. 아마 여러분 동네 가면 3D 펜이라고 그런 것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3D 펜이 기계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이 오늘 배우면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몇 년 전에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다 해봤거든요. 다들 똑같이 잘 해요. 그러니까 3D 프린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간단하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만화 같은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아마 배울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것 같아. 4학년 정도 되면. 우리가 석기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쵸? 돌로 부셔가지고 뭔가 도구를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청동기라고 들어봤죠? 예. 그 다음에 철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무기를 만들거나 어떤 생활 도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대시대에 살고 여러분이 하루에 제일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컴퓨터. 그쵸? 예. 컴퓨터 시대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살고 있을까, 우리가? 미래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궁금하죠. 그쵸? 예. 그게 그런 세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3D 프린터가 그런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좀 도움을 줄 거라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쉬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컸을 때,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됐을 때 어떤 기술과 어떤 직업이 가장 전망이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 중에 많은 숫자 23개 정도 중에서 3D 프린터가 무려 3개 정도를 차지했어. 그만큼 3D 프린터가 정말 많은 거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요즘 가끔가다 뉴스 통해서 아니면 학교에서도 배울 텐데 4차 산업혁명 시대란 말 들어봤죠? 그게 요거예요. 예. 근데 그림 보면 별 차이 없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공장 자동화처럼 공장에 기계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쵸? 근데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보고 있는 드론. 예. 이 드론도 3D 프린터로 만든 거야. 예. 이것도 여러분과 동일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만든 거야. 예. 드론도 만들 수 있고, 드론도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고 3D 프린터도 모든 기술이 다 종합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자, 3D 프린터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 하나는 탑다운이고 하나는 바텀업이라 그래. 자, 여러분 초등학교 학교 실습 시간에 차르까지 놀죠. 차르 가지고 어떻게 뭐 만들 때면 차를 뭉친 다음에 하나하나 쌓아 올리죠. 그게 뭐야? 바텀업이야. 이해 가요? 근데 여러분한테 어떤 나무 조각을 줬는데 나무 조각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깎아 나가죠. 그럴 때는 탑다운이라 그래. 자, 그러면 3D 프린터는 탑다운일까 바텀업일까? 네, 바텀업 방식이야. 그러니까 3D 프린터는 뭐냐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종이 출력하는 프린터 있죠? 그거는 2차원이야. 자, 기억해 두세요. 2차원. 왜냐하면 내가 컴퓨터에서 글씨를 막 쓰고 프린터 연결해가지고 쳤더니만 글씨가 그대로 출력돼서 나오죠. 만져보면 입체감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3D 프린터는 출력하면 이렇게 입체감이 생기는 거야. 3차원이라 그래. 그래서 알겠죠? 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3D 프린터는 뭐라고? 바텀업. 알겠죠? 자, 이게 실제적으로 3D 프린터가 운영되는 모습이요. 본 친구 있을까요? 봤어? 잘했어요. 예. 이게 영어로 써 있어서 여러분 미안해. 3D 프린터 기술도 원래 과학자들이 많이 만들어내긴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용어로 바꿀 만한 용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3D 프린팅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거기서 좀 더 좀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FDM이라고. 예. 아직은 영어가 좀 어렵지만 그냥 FDM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이건 뭐냐면 봐요.
이게 지금 점점점 쌓아 올리는 거야.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된 동영상인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바텀업이라고 그랬죠? 예. 요거는 쌓아 올라가는 공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해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가 하나하나 동영상을 좀 재생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시스파 프린터인데 여기 움직이죠, 저렇게? 처음에 여러분이 이름을 쓰면 프린터에 저렇게 출력이 되는 거야. 오늘은 여러분 이름표를 제가 만들 거예요. 여러분 각자 만들 거예요. 그쵸? 예. 여기는 프린터로 할 거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많이 쌓아 올렸죠? 그쵸? 예. 초창기보다는 많이 쌓아 올린 거. 제가 중간중간 그 사진을 잘라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예. 여기 이름이 보이죠? 제 딸의 이름이에요. 예. 샘플로 만들어 본 건데, 이름표를 저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종이 프린터 출력하면 바로 출력되죠? 근데 이 정도 이름표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대략 30분? 3시간? 때마다 틀려. 내가 어떻게 프린터를 설정하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아까 바텀업을 쌓아 올린다 그랬잖아요. 쌓는 거를 천천히 쌓으면 오래 걸리고 빨리 쌓으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빠르겠죠. 그래도 이 정도 되려면 20분 정도 소모가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런 드론, 이 본체도 3D 프린터로 만든 거거든요. 요거는 1시간 정도 돼. 여러분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드론도 이걸로 만들어서 같이 해볼게요. 요건 뭐냐면, 요런 거는 드론, 이 3D 프린터로 만든 건 아니고, 요거, 본체만. 본체 만들고 여기다가 내가 설계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울 거는 이렇게 설계하는 법도 배울 거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3D 프린터를 출력해서 자기만의 이름표를 갖는 시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보면 FDM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프린터를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D 프린터는 유해 물질이 조금 나와요. 여러분한테 건강에 안 좋은 물질이 나올 수가 있어. 아마 학교에서도 배웠을 텐데. 근데 강원대학교는 여러분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게 저희가 처리를 했어요. 밖으로 공기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해 물질을 접촉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재료도 여러분 건강에 해롭지 않은 재료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이 3D 프린터를 할 때는 여기가 되게 뜨거워요,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뜨거워. 몇백 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가까이 가서 코로 연기를 흡입하면 절대 안 돼. 알겠죠?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보고 지금은 제가 사진 찍을 때 문을 열어놨지만 앞에 문이 있어서 여러분이 문 밖에서 봐도 대충 보여요. 그 상태로 보면 되고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면 여러분한테 알려주니까 굳이 내가 계속 15분 동안 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이 장비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근데 3D 프린터만 단순하게 실습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알아야 되잖아. 그쵸? 3D 프린터를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 여러분 아디다스 신발 신는 친구들 있죠? 근데 여러분 신을 때 불편한 게 뭐야? 나한테 딱 맞는 발이면 좋을 것 같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발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기계를 갖다 놓은대요. 아직은 아닌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신발 가게 가서 여러분 발 모양을 그대로 재면 돼.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면 여러분 발에 딱 맞는 신발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되게 편하겠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발이 150인데 147이면 좀 크잖아. 그치? 근데 내가 151이면 160을 신기엔 좀 크고 150을 신기엔 또 작잖아. 그쵸? 근데 3D 프린터로 신발을 만든다고 하면 정말 내 발에 딱 맞게끔 설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3D 프린터로 사람들한테 신발도 제공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제가 예술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설계해서 내가 옷을 입고 싶어. 가능하겠죠. 그게 어떤 거냐면 요거는 약간 3D 프린터인데 약간 다른 3D 프린터예요. 제가 나중에 또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나만의 옷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되게 옷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3D 프린터가 있으면 가능해. 근데 여러분이 오늘 사용할 프린터가 약간 다른 종류의 프린터긴 합니다만 요즘 많은 예술가나 미술하시는 또는 뭐 음악도 하시는 분들이 악기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나만에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D 프린터로 하나하나 만드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분들도 장갑 끼고 있잖아요. 항상 장갑 끼고 안전도구 다 착용을 하고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든 옷이 어떻게 돼요? 3D 프린터로 만든 옷이야.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3D 프린터 보면 딱딱하고만 만들 것 같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화려하고 색깔도 멋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드러운 천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초콜릿 프린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프린터들은 플라스틱을 집어넣는데 거긴 초콜릿을 집어넣어.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 이름을 새겨진 초콜릿을 만들어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친구한테 선물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프린터 종류마다 틀린데 방식은 다 똑같아요. 어떤 방식? 바텀업. 네.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듯이 되게 멋있는 뭐 자동차 부품이나 비행기 부품을 만들 때 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비행기 부품 같은 거 만들거든요. 이것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어요. 장난감도 만들 수 있지만 좀 더 좋은 재료로 만드는데 방식이 약간 틀려. 이렇게 레이저 비치인데 한번 지나가면 이런 구조물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멋있죠? 네. 근데 이 장비는 여러분한테 사용하기엔 약간 위험도 하고 많은 교육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오늘 교육은 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대학교를 가면 이런 장비를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간단하게 회사에서 교육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설계도 이제 오늘 할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끝부분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보면 좀 쌓아 올라가죠. 얘는 요게 이제 내려가면서 점점 쌓아 올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동차 부품 있죠? 예. 내가 집에서 타던 자동차 부품이 고장나면 이렇게 장비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래 일이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알겠죠? 동영상이 짧으니까 예. 저렇게 무슨 마치 이 모래에서 뭐 캐내듯이 보면 이게 3D 프린터로 만든 부품이야. 요거만. 그렇죠? 예. 여러분들 저렇게 후처리라 그러거든요. 3D 프린터에서 필요 없는 부품들은 제거하는 것도 오늘 할 겁니다. 근사하죠? 예.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이 아직은 대학생도 그렇고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오늘 체험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 요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 중에 몇 가지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아트라고 해서 미술 분야에서 쓰는 건데 뭔가 움직이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부품을 3D 프린터로 다 만든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전기를 연결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마치 박쥐 같지만 어떻게 돼? 여러분 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든 거예요. 3D 프린터의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우리 보면 부모님 따라서 마트 가면 막 비슷한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3D 프린터는 나만의 생각으로 내 것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재밌는 사진만 몇 개 가져온 거고 3D 프린터도 이렇게 만들면 나만의 장난감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보여주냐면 아까 여러분 3D 프린터는 무슨 방식? 바텀업 방식으로만 제작이 가능한 제품이야. 기존의 방식으로는 하나하나 조립해서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3D 프린터를 만들면 되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구동이 될 수 있는 장난감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실적적으로 3D 프린터 가지고 설계를 할 거야, 설계. 내가 뭔가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쵸?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잘 머릿속에 기억해서 설계를 해야 돼, 설계. 알겠죠? 설계 또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동시에 보이는 거야. A랑 다 동일한 거야. 알겠죠? 여러분 지금 좀 이따 컴퓨터 제가 실습할 텐데 요거를 쓸 텐데 자, 3D 프린터로 하게 되면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데 보세요. 제가 확대하면 되게 선들이 많이 연결되죠. 선이 많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정밀한 구조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만약에 선을 적게 연결을 하면 모양이 되게 엉성하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3D 프린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은 설계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라이노가 여러분 뜻이 뭘까요? 코뿔소거든요. 네. 이 회사는 코뿔소가 트레이드 마크야. 그냥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뭔가 활성화를 시키면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내가 모형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도 있어.
그렇죠? 예. 움직여도 되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또는 작게 봐도 되고 크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여러분이 나중에 좀 이따 이름표를 새긴 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쓴 다음에 확대도 해보고 축소도 해보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름을 다른 색깔로 칠할 수 있는데 3D 프린터는 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잔뜩 버튼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각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초보자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시에 4가지 화면을 동시에 보여줘. 어떤 거냐면 위에서 보는 거, 내가 앞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옆에서 보는 거, 또는 대각선에서 보는 거를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도면을 그리면서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입체감이 있는지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볼 거는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명찰 하나를 만들 건데 거기다가 명찰은 뭐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명찰 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는 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할 때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우리가 센티미터도 있고 밀리미터도 있잖아요. 근데 3D 프린터는 대부분 여러분이 단위를 밀리미터로 해주시면 편해요. 왜냐하면 센티미터나 미터로 하면 너무 커서 출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3D 프린터 출력할 때 단위는 크기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은 동시에 4가지 화면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직접 어떤 걸 하면서도 어떤 모양이 입체가 될지를 쉽게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거는 이 창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창이고 여러분 눈에 가장 익숙할 창이에요. 우리가 종이를 보면 맨 위에서 보듯이 이런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이 화면을 좀 움직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에 따라서 같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 이름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거를. 자, 직사각형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림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점점 이 프로그램을 많이 쓰면 여기 있는 이 모양들을 다 다뤄보면 돼. 근데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하나를 그림을 찍어 보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그림을 찍어서 누른 상태에서 쭉 당기면 직사각형 모양이 생겨요. 아까 배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이 생기면 내가 마우스를 띄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모양을 크기를 정해야 되잖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밀리미터로 쓴다 그랬잖아요. 오늘 만들어 볼 이름표의 크기는 가로가 40mm. 얼마야? 그러면 44cm가 되겠죠. 그리고 세로가 15mm인 이름표 명찰 크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 보이는 명령창이 있어요.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명령창에 가서 가로와 세로의 높이를 처음에 가로부터 40을 쳐주고 엔터. 그 다음에 세로를 한 다음에 15를 치고 엔터를 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할 이렇게 이름표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해 가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형으로 하고 싶으면 이 아래에 있는 아이콘들을 선택을 하면 원형도 될 수 있고 뭐 하트 모양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사각형 모양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선을 걷잖아. 이거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명찰을 하려면 가운데가 꽉 차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솔리드라는 고체 형태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이 솔리드라는 창에서 솔리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름표에다가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문자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모양에다가 어떤 이름을 쓸지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지금 보면 내가 어떤 이름을 쓸지에 대한 옵션이 나와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설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단 오늘 프린터는 15mm 정도를 출력을 할 겁니다. 15mm면 1.5cm가 될 수도 있고 더 낮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높이가 낮을수록 시간이 빨라지겠죠?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일단 저희가 10mm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글씨체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로 선택을 하시면 돼. 근데 굵을수록 이름이 잘 보일 테니까 오늘은 좀 굵은 채를 제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이 이름을 쓸 수 있는 곳이에요.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표하고 내 이름하고 붙여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옵션에
그룹 출력이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해놔야지 여러분 이름표하고 이름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름하고 이름표를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름표하고 이름이 좀 따로 놀잖아요. 내가 이름표 안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렬이라고 그럽니다. 자, 정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정렬법을 사용을 해요. 텍스트 정렬. 얘를 두 가지를 다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정렬 기능으로 가서 정렬 기능에서 가운데 정렬을 딱 해주면 아까 설정한 이름표 크기 안에 이름이 딱 들어가요. 컴퓨터가 되게 좋죠. 나는 그냥 명령만 했는데 컴퓨터가 알아서 가로 세로 다 정해서 딱 가운데 들어가게 해줍니다. 보기 좋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런 게 보기 싫다. 만약에 뭐 이름표 위에 이름이 올라가게 하고 싶다. 그래도 돼요. 알겠죠? 그때는 가운데 정렬을 안 하고 다른 정렬을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제가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냐면 여기 이 잠깐 볼까요? 입체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 제가 항상 이 맨 왼쪽에 위에 있는 모니터 옆에 보면 얘를 잘 보라 그랬죠. 얘는 입체감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내가 이름을 돌출을 안 시켜서 그래. 이제는 홍길동을 여러 번 클릭하고 우리가 돌출 기능이라는 용어를 써볼게요. 돌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하고 여기 사각형 모양에서 커브 돌출이라는 게 있어요. 모양을 끌어올리는 거. 그게 돌출이죠. 우리가 이름을 4mm 올릴게요. 이름이 명찰에서부터 4mm 올라가게끔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입체감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처음 어른이 배울 때는 여기 화면, 이 화면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이 화면은 여러분이 설계할 때 쓰는 화면이고 이거는 내가 설계를 하고 있는 모형이나 그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 입체감이 나타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름은 여기서부터 4mm, 바닥에서부터 4mm 올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명찰도 약간 올려야겠죠, 표를. 그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요 명찰만 지정을 한 다음에 2mm를 끌어올릴게요. 노란색으로 바뀐 다음, 노란색이 바뀌어야지 여러분 명령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출을 또 했으니 어떻게 돼요? 얘도 이제 이름이 올라왔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설계는 거의 다 한 거예요. 이해가죠? 어떤 것까지 했어요? 우리가 이름 만들고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명찰표도 만들고 명찰도 높였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명찰하고 이름표하고 붙여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집합시킨다 그러거든요. 그 기능은 여러분 마우스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눈사람 모양 두 개 같은 게 있어. 붙어 있는 거잖아. 그쵸? 우리가 붙이고 싶은 애들을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클릭해주면 쟤네들이 합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쟤네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컴퓨터로 특별하게 명령하지 않는 한 늘 같이 움직여. 한번 움직여 볼까요?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예. 좀 전에 우리가 이름 하나 만들고 명찰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같이 만들어 버려서 하나가 된 거야. 말 그대로 이름표가 된 거겠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 지금까지 여러분 한 게 설계가 끝이야. 정말 짧게 했죠, 제가. 예. 간단해요, 되게. 여러분 이름 쓰고 명찰 만들고 높이 만들고 합치면 내가 3D 프린터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설계는 다 돼.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그리고 싶다 가능해. 이름 대신 뭘 하면 돼요? 명찰에다가 이름 자동차를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자동차 모양이 생기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저장을 해야겠죠. 이 파일을 저장을 해야 돼. 근데 3D 프린터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어. 어떤 거? 3D 프린터 할 때는 파일명을 정하자요. 혼동되지 않게. STL. 약자의 스테레오 리솔그래피의 약자인데 STL 파일로만 저장을 하면 돼요. 됐죠? 예, 그것까지만 하면 우리가 프린터를 하기 위한 기초 단계는 끝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뭐라는 거냐면 여러분이 컴퓨터하고 할 일은 끝났어. 마지막으로는 프린터하고 할 일이야. 프린터하고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두께로 올라갈지를 정하는 거예요. 학교마다 여러분 이제 프린터마다 틀린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보면 메이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하시면 돼. 프린터 메이커마다 틀린데 우리는 이 회사의 제품인 메이커에서 만드는 Z 스윗이라는 이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 프린터하고 이제 하는 거야. 내가 설계 도면은 다 끝났으니까 프린터한테 야, 난 이렇게 출력해줘 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프린터 출력할 때 여러분이 되게 간단해. 출력할 때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내 프린터 기종을 알아야겠죠. 보면 여기에는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프린터 기종이 다 나와 있어. 그거를 선택을 하면 돼. 여러분이 살 거는 M200이라는 모델이고 좀 더 큰 건 M300이야. 근데 여러분이 M200으로 쓸 거예요. 선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파일을 어떻게 돼? 불러오면 돼. 여러분 아까 설계했잖아. 파일 불러와서 그 다음에 프린터에 들어가는 뭐로 해야 돼? 뭔가 집어넣어줘야 되잖아, 여러분. 재료를 설정해줘.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울트라 T라는 재료를 집어넣어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따 프린터에 출력할 재료를 선정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지 여러분한테 제가 말했으면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서포터라는 물질이 있어. 프린터 할 때. 약간 생소한 용어잖아. 그건 뭐냐면 3D 프린터가 잘 출력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야. 그리고 제일 핵심인 게 뭐냐면 여기 이 덴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꽉 채울 거냐를 보통 정하거든요. 근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프린터 출력 시간이 오래 길어져요. 너무 짧으면 모양이 좀 안 좋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50 정도로 해놓으면 적당한 프린터의 성능에 적당한 시간으로 출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다 하면 다 엔터를 누르고 다시 우리가 프린터로 옮기기 위해서 파일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SD 카드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주의할 점. 한글보다는 영어로 해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한글로 해도 되는데 가끔가다 이게 대부분 영어로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 있어서 본인의 영어 약자로 인쇄를 해주면 될 것 같고 한번 미리 보기를 해가게 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맨 바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이게 여러분 보면 서포터라는 거고 바닥에 올라가면서부터 명찰이 생기고 점점점 올라가면 2mm 지나서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는 거야. 아까 몇 mm 올렸어? 4mm 올렸죠? 여러분의 이름이 4mm까지 점점점 올라가면 오늘 여러분이 출력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이름 명찰을 이렇게 대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프린터를 가기 전에 여기서 내 이름이 안 나와 또는 모양이 좀 이상해 했을 때는 프린터를 하면 안 돼. 여기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설계를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직접 프린터로 가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터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해 물질을 잡아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위에 거는 손대지 않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살짝 열어보면 프린터 내부가 보여. 알겠죠? 예. 근데 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돼. 뜨거워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프린터 앞에 보면 SD라고 써 있는 데 있죠? 거기다가 요거, 이 고래 모양이 보이게끔 꽂으시면 돼요. 자, 뚜껑을 닫아 줄게요, 우리. 다 넣은 친구들은 뚜껑을 닫고, 자, 볼게요. 여기 이제 버튼을 누르면 돼.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앞에 있는 버튼. 본인이 눌러? 네.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저 만지면 안 되고, 이 장비가 뜨거워지면서 여기 지금 다홍색 실이 끌려 올라가서 이쪽으로 녹아 나올 거예요. 제가 중간에 또 보여줄게요. 알겠죠? 아래는 닿지 말고, 아래는 뜨거우니까 이렇게 손만 안 닿으면 되고 밀어 넣어. 살짝 힘 줘서. 생각보다 힘을 더 넣어야 돼. 됐지? 응. 네. 됐어요? 이건 아까 내가 일부러 비교를 한다고 설계 도면을 길게 했잖아. 그쵸? 딴 친구들 거보다 명찰이 긴 거야. 그치? 그 대신 출력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 설계할 때 그 목적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요걸로 본인이 설계한 건 요거니까 요걸로 다 제거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아까 요것만 했잖아. 그치?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제가 아까 한 가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얘기 안 드렸는데 3D 프린터의 장점은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야. 오늘 내가 자전거를 다 부러뜨리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갖고 있는 파일만 가져와서 다시 꽂고 출력하면 돼. 그리고 색깔도 바꿀 수 있죠. 아까 노란색인데 내가 핑크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검은색으로 출력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도면을 바꾸면 이름표를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거야. 3D 프린터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마지막 한 가지, 요게 여러분 몸에 해로운 물질은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이 이거 손으로 만지고 손을 입에다 넣거나 그렇지 마세요. 알겠죠?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도 안전한 물질을 쓰는데 그래도 플라스틱, 모든 플라스틱은 약간 유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성을 위해서 절대 입으로 가져가면 안 돼. 알겠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 있으면 잘 참석을 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해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강원대학교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도 있으면 꼭 신청해서 여러분한테 좀 흥미있고 또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우고 받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더운 날 2시간 동안 많은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예.